할머니, 혹시 저 기억하세요? 아이고, 이 낯익은 눈빛 설마. 너 그때 그 아이냐? 맞아요. 그날 그 한 그릇 국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시골 마을 한 구석, 허름한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한 그릇의 기적. 평생 남을 위해 국밥을 끓여온 한 할머니와 30해가 지나 다시 찾아온 한 남자. 그의 손에 들린 편지 한 장, 그리고 할머니의 떨리는 눈물. 과연 이 국밥 한 그릇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따뜻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잠깐만요. 편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5시 시골 마을에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오정희 할머니는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처럼 식당 문을 열었죠.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웠어요.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이른 시간이네. 몸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 앞치마는 수십 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해온 동반자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미 몸에 밴 습관이라 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커다란 솥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따뜻하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야지. 물을 붓는 소리가 고요한 식당에 울렸어요. 할머니는 손때 묻은 국자를 들고 천천히 저으면서 벽구석에 걸린 사진틀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바래져 있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맛있게 끓여볼게. 당신이 좋아하던 그 맛으로 말이야. 기억하죠? 당신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정성이 제일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할머니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할머니의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눈가에 슬픔이 스며들었지만 할머니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울면 안 돼. 오늘도 손님들이 올 텐데. 국물 맛을 보니 짠맛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이렇게 손님들을 챙기며 살아왔던 할머니에게 이 작은 식당은 그저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또 시큰거리네. 나이가 들면 이런 거구나. 할머니는 무릎을 주무르며 의자에 잠깐 앉았어요.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고생이었지만 그래도 이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외동딸 수진이는 도시로 출가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주말에 가끔 내려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곤 했지만 평일에는 혼자 이 넓은 식당을 지켜야 했죠. 수진이가 또 잔소리할 텐데. 엄마,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만해? 이게 내 인생인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딸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이 식당이 전부였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니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 할머니가 늘 마음속으로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할머니의 철학이자 신념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의 눈빛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어요. 아직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는 테이블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몇 명이나 올까? 모두들 맛있게 드시고 가실까? 그런 소소한 걱정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오늘은 새로운 손님이 올까 하는 기대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편이었지만 할머니는 각자에게 정성스럽게 국밥을 내어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보며 할머니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말했어요.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상우였어요. 48살의 나이에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평범한 차림새로 나타났습니다. 상우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빈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국밥 하나 주세요. 상우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별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어요. 국밥을 끓이면서도 자꾸만 그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국밥 나왔어요. 할머니가 국밥을 내어주자 상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냄새, 그 따뜻함이 30년 전 기억을 되살려 놓았어요. 어린 시절 배고프고 추웠던 그 겨울날 이 식당에서 받았던 따뜻한 국밥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상우에게 말했지만 그는 국밥을 먹는 것보다 주변을 살피는데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이 식당 오래 하셨나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국자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40년 넘게 했지.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됐네. 40년이나. 그럼 정말 오래전부터 계셨겠네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요? 혹시 전에 오신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상우는 서둘러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할머니였거든요. 국밥을 다 먹은 상우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나서며 계산을 준비했어요. 그때 상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의아해하자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요. 그 말을 남기고 상우는 서둘러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든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큰 돈을. 왜? 할머니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할머니는 봉투를 꼭 쥐고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된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편지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인 것이 한눈에 봐도 정말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30년 전 겨울 배고프고 추위에 떨던 13살 소년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지를 읽어가며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정말 어린아이가 식당 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성이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아이가, 설마 그 아이가? 할머니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저는 며칠째 굶어서 쓰러질 뻔했어요. 할머니께서 돈도 받지 않고 따뜻한 국밥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괜찮다고, 배고프면 언제든 오라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가난한 집아이가 자주 와서 망설이던 모습,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밥을 주곤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잘 살아있었구나.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말랐는지, 얼마나 추워했는지, 할머니가 국밥을 줄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그래, 맞아. 그 아이 맞아. 상우라고 했지. 편지에는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할머니께서 주신 그 따뜻함에서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 아이가 잘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하다니요. 할머니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이 돈은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일이었다니요. 아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돈보다 편지가 더 소중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감동시켰어요. 그래,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 아이가 무사히 잘 자랐다는 사실이 더 기뻤어요. 할머니는 그날 오후 내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딸 수진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45살의 수진은 도시 생활에 지친 얼굴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보자마자 어제 일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으셨어요? 아, 수진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할머니는 당황하며 봉투를 재빨리 치우려 했지만 수진의 눈에 이미 들어온 후였어요. 수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아, 이게 어제 손님이 두고 간 거야. 할머니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수진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수진은 현실적이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뭘 두고 갔다고요? 보여주세요. 수진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런 큰 돈을 왜 가지고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내밀며 설명하려 했지만 수진의 경계심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편지? 엄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런 건 분명히 사기야. 수진아, 이 편지 좀 읽어봐. 정말 진심이 담긴 편지야. 하지만 수진은 편지를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엄마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혼란에 빠졌어요. 딸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어제 그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본 할머니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빛이 정말 진심 같았어. 그리고 이 편지도, 엄마, 사기꾼들이 연기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수법으로 어르신들한테 접근해서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수지는 점점 흥분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거든요. 도시에서 이런 사기 사건들을 많이 들어본 수진으로서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이 돈 당장 돌려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오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할머니는 딸의 말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과거 자신이 보살폈던 아이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중에 상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수진아, 나는 정말 그때 그 아이를 기억해. 상우라는 아이였어. 엄마, 그 사람이 엄마의 기억을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머니께 대충 들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로 속이는 거라고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점점 확신이 흔들렸어요. 정말 자신이 속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남자의 진심을 믿고 싶었어요. 수진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엄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이요. 제발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딸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자신의 판단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속은 것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할머니가 혼자 식당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딸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상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상우는 할머니의 표정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린 편지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의 걱정스러운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상우는 할머니의 망설임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죠? 사기가 많다고 해서. 할머니의 말에 상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려 했는데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하게 만들었다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30년 전 그때를 정말 기억하고 있어요. 상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13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죠. 저는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너무 추워서 이 식당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죠.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그냥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 맞아. 그때 정말 춥던 날이었지. 할머니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식당 앞에서 망설이며 서성이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따뜻한 국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배고프면 언제든 와라.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기억했어요. 자신이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후에도 할머니께서 몇 번 더 밥을 주셨고 저는 그 힘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상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어요. 지금은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상우의 손을 붙잡았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맞았어요. 상우야, 정말 상우가 맞구나. 네, 할머니. 저예요. 그때 할머니께서 살려주신 상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동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한 그릇 국밥이 제 인생의 희망이었어요. 할머니는 오열했어요. 자신이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됐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상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의 진심이 할머니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때 그 아이이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러 온 거라는 거요. 상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30년 만의 재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우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과 노고가 담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상우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어떤 고생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주신 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 말씀을 떠올렸거든요. 상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까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곳이 변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기억 속 그대로예요. 그래, 이 식당은 내 전부니까. 여기서 너 같은 아이들을 많이 봤지. 모두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내가 찾아와 주다니. 할머니는 감격했어요. 평생 베풀기만 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꿈 같았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다시 꺼내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우야, 이건 너무 큰 돈이야. 할머니가 뭘 했다고 이런 걸? 할머니, 이건 제 빚이에요. 제가 할머니께 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딸 수진의 걱정스러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걱정할 거야. 요즘 세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 할머니께서 걱정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제 회사 명함도 있고 신분증도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상우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니야, 상우야. 할머니가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다만, 할머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성공할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상우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 돈은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머니께서 키워주신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제가 할머니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의 결실이에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상우의 진심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고맙다, 상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라요. 상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께 국밥을 사드리러 올게요. 할머니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래. 자주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상우는 정말로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상우가 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친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상우는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점점 상우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상우는 무거운 것들을 옮겨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때로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기도 했어요. 상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할머니, 저는 정말 기뻐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상우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어린 시절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예고 없이 식당에 나타났어요. 상우가 할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아, 수진아. 이분이 상우야. 내가 말했던 그 아이 말이야. 수진은 상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장 차림의 상우는 분명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우입니다. 상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입니다. 엄마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우의 겸손한 태도에 수지는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할머니를 부엌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상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도록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수진아, 상우는 정말 좋은 아이야. 매번 와서 도와주고 할머니를 정말 잘 챙겨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좋아 보이긴 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상우가 와서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고 도움도 주니까 외롭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자주 내려오지 못해서 어머니가 외로웠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수지는 상우와 대화를 나눠봤어요. 상우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명함, 신분증, 심지어 어린 시절 사진까지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맞나요? 네, 맞아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상우의 진심 어린 대답에 수지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우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지는 상우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상우 씨, 저희 엄마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날부터 수진도 상우를 받아들였어요.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고 상우라는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상우는 특별한 준비를 하고 식당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예쁜 포장지에 쌓인 꽃다발과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우의 특별한 차림새를 보고 궁금해했어요. 상우야, 오늘은 왜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왔니?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할머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할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상우는 꽃다발을 할머니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꽃다발을 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정식으로 꽃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걸 왜? 할머니가 뭘 했다고 이런 예쁜 꽃을. 할머니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임원에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상우의 성공 소식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니? 상우야,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머니께 특별한 국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상우는 주방으로 향하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니야, 상우야. 손님이 어떻게 직접 요리를 해? 할머니가 해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만큼은 제가 할머니께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할머니께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상우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상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알겠다. 대신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상우는 할머니에게 하나하나 배우며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우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상우야, 국물이 너무 진해. 물을 조금 더 넣어. 네, 할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이제 간을 맞춰보자. 할머니는 상우에게 국자를 건네며 국물을 맛보라고 했어요. 상우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고는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어때? 맛이 어떤지 할머니가 봐주세요. 할머니가 국물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상우야. 정말 맛있게 됐네.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 몰랐어. 할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요. 사실 저는 평생 라면밖에 끓여본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국밥을 완성했어요. 상우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그릇에 담고 할머니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어요. 평생 남을 챙기기만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상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상우는 할머니 앞에 국밥을 놓고 자신도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손편지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읽어보세요. 제 마음을 담아 썼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상우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할머니를 평생 모시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야. 내가 잘 사는 모습, 그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보상이야.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말했어요. 상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할머니의 손자로 살고 싶어요. 제가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상우는 식당 벽에 특별한 액자를 걸었어요. 밥 한 그릇,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였습니다. 상우야, 이건 또 뭐니? 할머니의 철학이에요. 이 말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거든요. 햇살이 가득한 식당 안에서 할머니와 상우,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수진까지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도 다 갚았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식당 안에 가득 퍼졌어요. 작은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